예, 이제 충분히 쉬셨습니까? 예. 이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비싼 거죠. 와, 무슨 아까 뱅이? 시청자님이 가격이 비싼 게 말은 전화 그거는 무슨 깨신 깨신 말에 3천 그래 저게 하니까 원래 살균제 했는데 살균제 안 넣었어. 우리 미치면은 그래서 그렇다고 깨심이 섭지 않죠. 요 밑에 많이 돼. 빨리 공수로 많이 네. 먹다. 깨심이 있으면 여기 이파리가 이런 노란이 들어야 차이가 돼. 있어. 뭐 이거를 이거는 그래도 살균제 섞어서 삼자 관계. 저희가 들어봤어요. 이쪽에는 살균제를 섞어서 관계될 그 차이나는 모르겠는데. 건강이 그건 아주 이파리 뭐 안 좋다. 그런 해결이 안 되더만. 아까 교수님 말씀한 15% 정도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심한 것 같아요.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멸구가 뭐 한쪽 멸구 아닙니까? 가운데 벌겋게 네, 그건 멸구 아닙니다. 멸구 아니고 깨심이 때문에. 말이 안 쉽게 진짜. 진짜 심해요. 말이가 그렇게 이체는 민만의 병이 심하고 민망한데. 그러면 저 홍명만 차라리 홍면 나가면 크게 감소하진 않아요. 한 5% 정도 감소하죠. 깨심 의존은 안 죽으리라 대사 네, 맞아요. 없어요. 말이 심하다. 자, 시작하려니 또. 아니, 지금 촬영은 하고 있어요. 쉬는 시간에 이제 질문 나온 게 질문보다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깨시무늬병이 많이 발생하시는 것 같은데 잎에 이제 그 참깨처럼 이렇게 뽕뽕뽕 나 있는 게 깨시무늬병인데 가장 큰 원인은 미량원소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토양 자체가 노후화될 때, 소위 늙으면 이제 미량원소가 다 소비되고 그러면 이번에 친 거 거기 효과가 아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 되면 한 번 더 하시든지, 그 깨시무늬병인데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면 약재 좀 요즘 나오는 거 있죠. 그거 하시든지 뭐 해보시고, 그 다음에 흰빛 입마름병 방금 말씀하셨죠. 그 요거는 이제 저류지 그 배수가 잘 안 되거나 약간 차가울 때 많이 발생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태풍이 분다든지 했을 때 또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규산질 비료가 또 필요로 하거든요. 규산질 시용이나 이렇게 하시고, 그는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괜찮고, 뭐 도열병은 뭐 다 뭐 아시는 거니까. 그러고 아까 뭐 홍맥나방 말씀하셨죠. 홍맥나방은 뭐 사실 한 군데 뭐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한다면 아마 산청은 제가 볼 때 별로 발생 안 할 건데, 왜냐하면 홍명나방이 여기서 월동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날라오거든요. 비례해충이라고 합니다. 그 오면은 아마 보실 수가 있어요. 길가나 이런 데 보시면 막 떨어지가 있어. 지금 밤에 뭐 봤다고 하더라도 그 있어요. 길가나 이런 데. 충청도하고 전라도하고 이쪽으로 하고 지금 뉴스에 나올 정도로 나왔습니까? 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질소질이 맞는가요? 강한 데는 지금 많아요. 근데 질소질이 좀 약한 데는 좀 없고. 그게 단연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친환경 농업 중에서도 이제 규산질 비료를 시용하라는 이유도 그 있고, 우리 사람도 몸이 건강한 사람은 뭐 코로나든 감기든 끄떡없잖아요. 독감이든. 그런데 한날 이제 겔겔겔 하는 분들 면역력이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람의 면역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솔직히 대장이거든요. 대장. 장. 그러니까 우리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 사람도 아닌데 한국 사람이 고기 너무 많이 먹고 이래 보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채식이니까 장의 길이가 우리가 서양 사람들보다 2m 길어요. 길으니까 채로 내가 먹었던 게 변으로 나오기까지 16시간, 18시간 걸려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2~3시간, 최대 많게는 4시간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면 고기만 드시는 경우 채소 안 드시고 하면은 안에 체류하는 그 독소로 다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판매하는 것 중에 뭐 장에 좋은 뭐 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김치만 제대로 먹어도 발효 유산균이 많이 있고 하니까 상당히 그거 한데 좀 이제 문제는 너무 짜니까 짠 게 조금 이제 고혈하고 또 연관도 있고 그런 게 좀 문제죠. 그래서 하여튼 건강 강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이제 나왔던 그 문제들 그리고 가시무늬병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미량원소 그 필요한 거 16대 원소 중에 촌, CHONSP, 가마, 칼슘, 마그네슘 요게 이제 9개가 다량원소고 그 다량원소 9개 중에 CHO는 탄수하고 수소하고 산소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뿌리에서 흡수하는 물하고에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CH 세개는 필요 없어요. 없고 이제 북연고철, 망오라, 공소, 염소, 구리, 철, 망간, 몰리브덴, 아연 요거는 뿌리에서 흡수를 해줘야 돼요. 흡수 못하면은 이제 뿌려줘야 돼요. 지난번에 그거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분명히 효과 있을 거예요. 뭐 없으면은 제가 연구를 한번 한 결과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근본적으로 토양을 개선하려고 하면은 아래에 있는 이게 이제 중금속은 아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이 물 따라 이동하거든요. 양분들이. 그러면 전기층 맨 아래쪽에 해서 뒤집어 주는 겁니다. 그걸 심토 이제 파쇄기 말고 심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경. 깊이가 아래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미량원소들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개선이 될 겁니다. 그 심토 파쇄기 아니고 심토 파쇄기를 해도 효과는 있죠. 왜 있느냐? 뿌리가 깊게 쫙 내리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효과를 분명히 보실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뭐 그런 게 증상이 조금 있다 또는 예상된다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걸 스프레이 하시는 방법이 있고, 예, 학교에 제가 사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만들어 놨으니까.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거 보고 계시는 의령에 우리 모잔들도 아마 다음 주에 우리 갑니까? 다음 주에 뭐 가면 가서 스프레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시무늬병 그렇게 방제를 하시면 됩니다. 일명 전문 용어로는 노후화답, 추락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모는 이상이 없습니까? 뜸묘 발생이라든지 뭐 모짜리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오늘 또 먹어. 그 약간 치료하는 게 괜찮던데. 뜸모는 약치가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떡모가 아니더라고. 떡모. 아, 관리를 잘 하시는구나, 역시. 그거 참 대단합니다. 다른 데는 그 한 번씩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 모짜리에서. 키다리병은 없습니까? 키드니병은 그거 없으니까 원탕수급도 하고 양재를 쓰시고. 그러면 이거, 아니, 잠깐만. 모짜리를 그러면 육묘를 따로 다 하십니까? 따로 하시는 저는 논리라고 다 개별적으로 하세요? 공동육묘장 없습니까? 있는데 저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문을 맡아서 하는 거죠. 저희.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게 정말 많습니다. 이제 많이 거의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배터리도 보니까 37불밖에 안 남았더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꼭 갖고 가야 됩니다. 12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12페이지 위에 거 상단에 보시면 거창군 재판소 배어 제거지 품종 보시면 삼광배어, 추청배어가 대체적이다. 아까 이제 찰배도 좀 있다고 하셨는데 네, 대체적으로 삼광배어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추청배어가 뭐 5가구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 밥맛도 괜찮고 삼광배어가 상당히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중간 물때기를 하니까 요 아래쪽에 보시면 장점, 아까 제가 말씀 다 드렸죠, 그죠? 그 중에서도 지구 온난화 감소에 기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도 절약할 수 있고, 그 다음 요게 뿌리 활력 증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면 올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대하고 안 한 대하고 중간에 우리가 비가 많이 왔지만 반드시 효과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효과가 없다 하면은 그 배수골 있지 않습니까? 배수로. 거기에 물골을 높여놔신 분들, 요 분들은 원래 아마 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그 교육 드린 대로 딱 이렇게 얕게 하거나 쫙 낮추신 분들은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90%는 괜찮은 걸로. 오늘 제가 들렸다고 올라했는데 비도 오고 뭐 또 우리 처장님 전화가 오셔서 저는 다 모인 줄 알고 그래 얼른 일로 바로 와버렸어요. 성우님께서 교수님 나오신다고 그래서 잘했습니다. 예. 자, 그다음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 그 그림이 뭐 좀 잘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 아래쪽에 월 1 해서 8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위에 올라가 보시면 새끼 칠 때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요 참새끼 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때 물을 언제 떼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6월 26일 날 떼셨으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정말 오늘 감독 잘 하셨습니다. 어쨌든 뭐 비가 오는 여부는 떠나서 요즘 또 제가 보니까 일기예보 10일간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뭐 한 80% 이상은 정확하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원래는 잘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그 하단 보시면 앞으로 리더분들은 반드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언제쯤 이삭이 펼 것인가. 그래서 가운데 우리 그 총무님하고는 지난번에 제가 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가운데 제일 키가 큰 놈을 해가지고 언제쯤 피겠다 하면 그 오른쪽에 보시면 요게 페니컬이라고 되어 있는 거. 눈에는 거의 안 보입니다. 돋보기를 딱 떼보시면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한 달 전이다 하시고 한 달 후면은 이삭이 패겠구나. 요 형성만 되면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14페이지는 이걸 이제 그 각자 이제 논의 가시면 아무리 전문가 분들이라도 요 한 이삭당, 한 포기당 이삭수는 아시지 않습니까? 한 포기당 이삭수. 그러니까 이 한 포기가 있으면 여기 이삭이 뭐 한 15개, 20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잘 보면 아시는데 이 한 이삭에 몇 개가 달리는지 이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걸 이제 몇 번만 해보시면은 딱 10개 단위로 착 2cm나 3cm가 탁탁탁 끊어가시면은 거의 맞습니다. 숙달 되시면 원래는 수량이 얼마큼 나겠구나, 내년에 얼마큼 나겠구나 예상이 다 됩니다. 리더분들은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은 이미 이제 출소할 때 샘플링 다 합니다. 딱 해서 예상량이 얼마다. 그럼 나머지는 결정되는 게 기상이 거의 좌우를 하니까 후반기 이제 그 상태하고 배의 생장 상태하고 이제 관계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시 문의병이라든지 병, 도열병이라든지 병에만 안 걸리고 정상적으로 생육하면은 우리가 표준 이제 생산량이 있으니까 그거는 나오거든. 그럼 요게 이제 결국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포기당 보통 여기는 30cm 줄 간격에 포기 간격은 15cm, 14, 20. 네, 그러면 몇 주? 60? 50주? 50주면은 거의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예, 그렇네요. 30 곱하기 20cm. 그냥 줄 간격 30cm, 포기 간격 20cm라는.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이제 그 개선된 쪽으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통풍도 잘 되고 병도 적게 발생하고 그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대신에 단점은 이게 만약에 이제 추위가 왔다든지 했을 때 분울이 잘 안 됐다. 이 분울은 온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비료가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제 초기에 좀 추웠다 하면 분을 너무 적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15개 이하 이렇게 돼버리면
수량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추운 지방일수록 리스크가 좀 크죠. 그러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물을 약간 심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약간 깊게 돼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데 원래 제가 보니까 거의 문제가 없어 보이던데 전체적으로 수량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 14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만족도에서 안정성, 외관상, 완전미율, 밥맛, 혀, 단백질, 아밀로스, 향, 공익적 기능 다 있는데 요거 아까 다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16페이지 보시면 여기가 어디일까요? 하면서 지난 교육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이제 식양토 또는 식토가 많다. 그래서 배수가 잘 안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심토 파쇄기로 이제 물이 잘 빠지게끔 해주시는 게 좋다 했는데, 미국의 이겁니다. 미국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빔 프로젝터를 안 써서 어쩔 수 없이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그 17페이지 맨 위에 사진 보시면 이게 전부 완전히 이거는 그 지력입니다. 말 그대로 점토입니다. 이게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안 오면 뭐 완전히 소위 돌덩어리 되어버립니다. 굳어져가지고 딱딱해집니다. 거의 논토양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하고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만 벼농사를 짓습니다. 나머지 조금 배수 좀 되고 하는 데는 콩이나 뭐 다른 것 작물 있지 않습니까? 옥수수나 알팔파나 이런 거 심을 수 있는 데는 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되는 데만 배를 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통계가 잘 안 되니까 쓰러지는 게 문제입니다. 또 직발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우리 쌀 품질을 높이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 대형 기계 쓴다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8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기계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폭이 막 이어서 여기까지 지금 유튜브나 한번 보시면은 기계들 나오죠. 그 뭐 완전 뭐 기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장난감. 네,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이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쓰시가 입원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뭐 정말로 좀 개선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들하고 차별화해야 되겠다.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품질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국내 친환경 농법들을 소개해 놨는데, 그 오리농법이 있는데, 오리농법을 옛날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오리농법은 좀 친환경으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경제적으로 보면 얘가 사료를 엄청 먹습니다. 사료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경영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잘 팔리면 되는데 또 출하가 한 번에 동시에 되다 보니까 상당히 출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가 이제 배설을 하면 냄새가 또 지독합니다. 근데 만약에 또 비가 많이 온다, 뭐 이랬다 버리면 오리가 뭐 둥둥둥 떠다닙니다. 쭉 폐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안 하고 전부라기보다는 거의가 친환경 농업하는 데는 그 왕우렁이를 투입합니다. 하고 일부 이제 어떤 걸 쓰시냐면 물리적 이제 그 잡초 방지인데 기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래 옛날에 밀고 가는 거. 원래는 똑같습니다. 그게입니다. 단지 동력이 달려서 그거 할 뿐이지. HB에다 맞은 그걸. 네, 그래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능도 있습니다. 보행도 있지만.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한 5줄 정도 쫙 이양기처럼 지나가면 되도록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이제 연구를 시도를 했냐면 그 카이스트하고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어느 분이 하셨는데, 이 로봇이 우리 집에 그 로봇 청소기 아시죠? 로봇 청소기처럼 이거 내놓으면 얘가 뭐 가면서 이 잡초를 방지를 하는 겁니다. 뽑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 기술이 덜 개발되어서 얘가 뭐 지나가면서 모두 다 뽑아버리고 뭐 시험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일단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거기다가 태양판을 이용해가지고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 뭐 솔직히 얘기해서 성령 보행하지만은 전부 이제 연료를 쓰다 보면 이게 하나의 또 오염원이 되거든요. 그럼 그 위에다가 태양판 딱 설치해 놔놓고 밑에다가 그 성령이 옮겨 다니면서 마음대로 360도 돌도록 해놓고 그 색깔 지가 감지를 해가면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해가 돌면서 지가 우리는 뭐 자는 사이 지 혼자 다 하는 거지. 하고 나면 끝에 와서 딱 주인님 내보내주세요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저한테 여쭤보시면 가능합니다. 예, 2, 3년 안에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이거는 AI 부분하고 로봇 부분인데 지금 카이스트라든지 요즘 아시죠? 카이스트 그 교수님들 몇 분 하고 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주식이 뭐 10배, 20배 뛴 거 아시죠? 뭐 기술력이 생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술 없으면 우리나라는 바로 침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는 농업에 대한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잡초하고 이건 딱 구분할 수 있는 길만 딱 만들어 놓고 그 간격으로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느냐 하면은 트랙터, 무인 트랙터 들어보셨죠? 예, 맞습니다. 응. 자율주행 하는 게 제법 됐습니다. 한 5, 6년 됐을걸요? 제가 그 당시 그 뭐 일하고 있는데 우리 대현 총장님이 저한테 제가 이제 그런 거 하니까 카톡을 막 보내오시는 거예요. 홋카이도 가셔가지고 홋카이도에 무인 지금 트랙터가 있는데 저기서 아냐고 처음 듣는데 그랬다만 사진을 탁 찍어보는. 그러니까 그거는 무인 말고 유인은 미국에서도 미국은 존 디어라는 트랙터하고 뭐 수확기 기계사 기린이 아니고 뭐고? 예? 존디어 마크가. 예, 기린이 알고 있잖아. 사슴. 예, 사슴이죠. 사슴 기린 거 있어요. 그래, 이거는 뭐, 규모 자체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10헥타르, 20헥타르니까, 한 필지가, 우리 비천들방 크다가 하면 100.5헥타르지만은, 저거 한 필지, 두 필지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이분들이 도시락 서고 햄버거 하고 뭐 마실 거 뭐 이런 거 들고 그냥 위에가 딱 되면 알람은 딱 울린 뭐 턴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턴도 아니 지가 다 해버려. 그런 시대가. 지원책하고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딸기 따는 거, 그죠? 뭐 채소 뭐 수확하는 거 있죠. 좀 기계 다 합니다. 사과 따는 것도 기계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면 딱 가면서 사과가 딱 이게 있으면 딱 해갖고 바로 땡기가. 쫙 바로 땡겨 탁탁. 그래 하니까 그 정확도가 어떻던가요? 화면을 보니까 정확하더라고. 정확한데 속도는 속도는 모르겠어요. 속도는 많이 느릴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쌀에서는 색택 그 선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채색, 예, 색채라죠. 색채 선별기. 그거 하면은 흰색 아닌 거는 다 골라내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빨강색인데 어느 정도 빨강, 그죠? 빨간색 색깔을 구분하더라고요. 빨간색만 따는 게. 그런 이제 그거하고 이게 시퍼런은 안 따고. 이 암이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어디로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 비키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 공간적인 거까지 감안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왜냐면 지금 우리 사과 나무 행태하고 지금 새로 심는 행태가 틀리거든요. 네. 지금 새로 심는 행태는 2축이나 10축으로 해가지고 결가지가 안 나오고 은가지에서 결가지가 요만큼씩 나와서 사과를 자르기 때문에 이 손이 그냥 이래 부피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래 된 상태에서 바로 빠져. 아,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제 Y자형, 그지? Y자형, 처음에는 뭐 개심자형꼴 이래서 샀다가 Y자형으로 거의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사과는 2년생가지에서 달리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손이 칫다 하면 가지가 그 요런 쪽으로 다 나온다, 그죠? 30cm 이상 안 나오지. 아.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그냥 자기의 몸통에서 거의 다 붙어 나오는 게 그냥 아, 이렇게 몸통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배법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키가 안 크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저 기술센터에서는 3m 50을 보는데 예. 우리가 봐서는 3m 50을 갖고 택도 없거든요. 예. 3m에서 3m 50을 올라가거든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큰데, 키가. 키가 크면은 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키가 낮을수록 네. 결과지가 많이 뜯어나오고 그렇지. 예. 키가 커야 네. 결과지가 작게 나옵니다. 아, 그래서 유도를 그렇게 예, 하시냐고.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는 3m 50을 키우면 안 된다는데 그러면 아무도 주저말아 이런 거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 저 유튜브에서 보신 겁니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나오는 저 기술센터에 있습니까? 연구소에 가서 봤습니다. 연구소에서 그걸 저기 화면을 떼어갖고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제가 또 저걸로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대규모로 했을 때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흐름을 보면은 노동 인력이 자리를 잡을 게 없어진다. 그 우리 동창회 한번 갔는데 그 친구들이 그 한 명 보고 머리를 다 때리셨더라고. 그리고 아니 머리를 와 때리냈더만 야는 머리가 나빠져야 돼 여사 하는 게라. 그 왜 하니까 얘가 우리 일할 거리를 다 뺏어가는 놈이 아주 못된 놈이어서 하더라고. 그 왜 하니까 AI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일자리 다 뺏어간다 이거지. 하여튼 그것도 지금 저 우리 사회 뽑는 다는 것도 기계로 하는데 그 뭐라 하나 우리 세차장에 가면 돌리는 거 네, 예, 세차하는 거 예, 그거는 이제 헌금이지만은 네. 이건 줄이로 예, 줄로 이제 돌아가면서 때리더라고. 예. 그거는 내가 봐서는 알겠더라고. 그런데 전지하는 거는 이제 그 이쪽으로 이래 나오는 전지하는 거는 저 기계를 이 우리 저 타작하는 애치기 예. 예측이 그걸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딱 씌워가지고 위에는 이렇게 밑에는 좀 길게 해갖고 쫙 잘라내면 그거는 진짜 그렇죠. 예. 그 뭐 기계 얘기하면 뭐 끝도 한도 없이 갈 겁니다. 우리 이조환 교수님이 하는 게 그런 또 스마트 농 산업 속입니다. 어쨌든 뭐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뭘 제가 시간 다 소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추가로 또 하실 거 있고 일주일 넘어가야 되겠다, 그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7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뭐 그거 하고 꼭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단에 보시면 이 토양,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토양이 보통론이 32%고 사질론이 32%입니다. 이 내논이 보통론인지 사질론인지 꼭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파시냐면 1m 20까지만 파시면 됩니다. 그 사고로 파시가지고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셔가지고 사진도 좀 찍고 과학적인 이제 걸로 하시려면 만날 이제 표토만 보시지 말고 심토까지 어떻게 생겼는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이 유리컵에 유리병에다가 이제 토양을 2개를 넣어놨는데 좌측 우측 보시면 어느 토양이 좋은 것 같습니까? 무초. 예, 이거는 이제 논에서 얘기입니다. 논에서는 이러면 뭐 괜찮은데 원래 밭에서는 좌측이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떼알 구조, 호달 구조 들어보셨죠? 이제 모래 같은 거는 하나가 개개로 있기 때문에 이 호달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떼알 구조, 요거는 입닥 구조라고도 하는데 한자로 표시하면 이 떼알 구조는 여러 개가 뭉친 게 뭉치가지고 또 뭉치고 하는 건 소위 분변도 있으시죠? 지렁이 똥 또는 군뱅이 똥 이런 애들은 잘 보시면은 하나하나 유기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달라붙고 또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고 또 달라붙고 해서 그 통기성이 아주 좋아요. 그냥 뿌리가 잘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잘 또 흡수할 수 있는 흡수력도 좋아지고 양분도 거기에 같이 이제 많이 보유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토양이 좋고 논토양으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오른쪽을 선호를 하시니까 지금 이런 곳에 또 재배를 하고 물이 잠겨져 있어야 되니까 너무 물이 잘 빠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39페이지 가시면
이 지금 녹비 작물이라고 했는데 이제 요즘 풋그름 작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호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쭤본 거는 사료 작물로 호밀을 여기는 많이 하시니까 온도도 있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또 바이오매스 생산량도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토양 비옥도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가 축산하고 융복합을 하기 때문에 순환농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가축 분열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퇴비로 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으로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생초를 갈아서 넣으면 좋긴 한데 그거보다는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니까 축산하고 융복합하는 것이 이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8페이지 좌측에 보시면은 규산질 비료 요거 있지 않습니까? 그 규산질 비료를 꼭 이제 시용을 하실 때 이제 요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놓은 토양의 규산 함량이 얼마다 이것을 꼭 이제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고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9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이게 유기물 그 밑에 표 있지 않습니까? 시용 유기물의 화학성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돈분 완겨 그 탭이 들어보셨죠? 돈분 그 소위 그 돼지똥입니다, 그죠? 요게 이제 질소가 2%입니다. 그 다음에 유박 있으시죠? 이 기름 짠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유박이 5.2. 요게 어디서 많이 하느냐면 지금 친환경 단지에서 유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얘기 들어보면은 200평당 5개, 4개, 5개 정도 쓰시거든요. 그럼 5개 쓰신다고 하면은 뭐 20kg짜리 5개 쓴다고 하면은 20kg 안에 5%니까 5, 25, 그죠? 2.5, 5개는 10kg 정도 질소라는 거 치면 그렇게 정도 쓰십니다. 그 다음에 볏짚 탭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질소가 1%입니다. 그 다음에 혈이 배치는 3.5죠. 그러면 3.5배가 차이 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볏짚을 요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볏짚에는 보리집을 논에다가 바로 썰어 넣으시면은 초기에는 화학비료를 안 주면 생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분을 새끼를 많이 쳐야 되는데 새끼를 못 칩니다. 그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볏짚 자체가 질소가 적기 때문에 내가 준 화학 비료나 토양에 있는 비료를 지가 미생물이 먹어버립니다. 먹어버리니까 뿌리가 먹지를 못해요. 이걸 이제 질소 기하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나이트로진 스타베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기에 생육이 위축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볏짚이나 보리집은 오히려 차라리 밝히 가지고 그러니까 소나 이런데 축분으로 해서 넣어주시는 게 초기 이제 질소 기하 현상을 막을 수 있다 하는 점이고, 그런데 이제 규산 시용이라든지 건전 재배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썰어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경영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가축 축분을 이제 이용하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질소는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비료로서는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또 같이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퇴비를 만드시려고 하면 완전히 완숙된 것을 넣으셔야 됩니다. 완숙 퇴비. 그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이 소위 이제 GAP 농법을 하지 않습니까? GAP 하실 때 보면 여기 이제 여기까지 하고 GAP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GAP는 뭐 여러 가지 위해 요소 관리라든지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6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GAP 농법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위에 60페이지 보시면 생물학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쥐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나 해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2의 화학적 요소가 있거든요. 이 농약이라든지 그 주변의 공장, 광산, 뭐 폐수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이제 보시면 상단에 물리적 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농장 주변의 쓰레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자 인식이 좀 부족해서 작업 공정이나 농자재의 잘못된 관리 등에서 뭐 그 지도 많이 다니고 좀 그거 한데 방치도 해놓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농자재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61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물리적 위의 요소 5-3에 그래서 요걸 이제 깨끗하게 4번 뭐 표시를 놓고 여기 요사리 해서 하시든지 꼭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안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식품으로 이래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뒤쪽으로 보시면 이거 앞으로 가야 되겠네.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자 이겁니다. 그 49페이지 보시면 그 해외는 이제 48페이지 왼쪽으로 해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식품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라 있거든요. 일부 농산물의 농약 과다 검출 위해입니다. 언론 보도로 안전성 우려가 전개되고 있고 수프 박테리아에 대해 오염된 오이로 1,000명 감염이 된 스페인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미생물에 오염된 농산물로 3,000명 EU에서 유럽에서 발생했죠. 그 다음에 대장성 대장균 오염 요거는 메인 상추적이죠. 121명 감염됐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살모넬라 감염이라든지 유럽의 스프 박테리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나라 식품 안전사고 발생 현황은 2002년부터 18년까지 평균 28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적게 발생하는 건데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최근 5년간 원인 물질별 식중독 환자 발생 비율은 유해 미생물 78.3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몇 가지 있지만 유해 미생물, 자연, 독, 화학물질, 불명 진행 중에 있는데 쌀에서 발생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은 소비자의 수준은, 인식은 이미 여기까지 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으로 바로 드시는 뭐 채소류 있지 않습니까? 채소류는 과채류, 엽채류, 그 다음에 그 건채류, 뿌리 채소 이런 게 있는데 바로 뭐 대충 씻고 드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GAP 인증을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완벽히 하셔야 됩니다. 쌀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지금은 어디까지 얘기가 나오냐면은 지금 이제 식물 공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스마트 농업이 식물 공장입니다. 뭐 하우스 안에다 그거 하는 거는 전부 이제 엽채류라든지 과채류 이런 거 위주고 지금 노지에서 재배하는 거하고는 경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위주로 하게 되는데 우리는 쌀에서 뭐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GAP 정도는 해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입니다. 그 반복되는 식품 사고로 소비자 안심 먹거리 관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관심도가 안전이 60%입니다. 그리고 건강이나 영양이 21%고 조리 11%고 가격이 9%입니다. 이것은 선진화되면 될수록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뭐 1, 2%밖에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안전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 아까 미강을 가지고 6차 산업을 하신다, 뭐 어떻게 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 GAP 인정 부분은 꼭 생각을 내년에 꼭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너무 장시간 하셔서 그래도 한 번도 안 조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는데 대단히 감사드리고 질문 있으면 하시고 또 건의사항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없으시면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강의를 잘했다는 건 둘 중에 하나는 강의를 잘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것은 내가 끌까? 예. 예. 그리고 이제